뭐 어떤 공사를 한다든지 어떤 제도를 만든다든지 필요하죠. 하지만 그것이 규제 위주로 돼서는 국가 발전에 오히려 저해 요소로 국민들한테 지탄을 받을 거예요. 이제 그 시스템을 바꿔야 할 때가 됐습니다. 국민 주권 시대 이재명 정부 체제 하에서는 이런 걸 과감하게 뜯어 고칠 건 뜯어 고치고 국민들한테 오히려 편안한 일생을 준 문화유산을 향유도 하고 그 다음에 지역발전도 함께 도모하는 그걸 보고 우리는 동반성장이라고 그래요. 동반성장을 꾀할 때가 됐어요. 아수라 알발타 시간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어저께 G7 그 정상들의 중요한 미팅을 마치고 드디어 대한민국에 돌아왔습니다. 어저께 새벽 1시에 돌아왔더니 좀 주무시고 아마 오늘도 박차를 가할 겁니다. 대한민국을 바꿔나가는데 박차를 갈 겁니다. 저는 뭐 대한민국의 모든 부분이 바뀌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요. 제가 아는 분야가 국가유산입니다. 근데 지금 국가유산청에서 문화재 보존을 지키고 그 지방문화재라든지 국가지정문화재라든지 이런 걸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고 있는데요. 한편으로 쓸데없는 규제를 통해서 지방 발전을 저해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 대표적인 데를 어저께 제가 한번 다녀왔어요. 그게 바로 화성시에 있는 공룡 화석지 주변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드리겠습니다. 문화재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새 정부에서는 중대한 고심을 해야 됩니다. 문화재위원회가 옥상옥이 돼서는 안 됩니다. 근데 지금 현재는 문화재도 보존해야 되겠지만 문화재 때문에 지방 발전이 저해되고 지방의 각종 행정을 위축시키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제가 어저께 화성시를 다녀왔는데요. 화성시 주변에 문화재가 공룡 발자국이 있는 문화재 지역이 있습니다. 공룡 발자국이 있는 문화재 지역이 있습니다. 그 지역에 아주 중요한 지방 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복합형 테마파크를 짓겠다고 화성시에서 신청을 했나 봐요. 근데 그 지역의 천연기념물인 공룡 발자국 때문에 고도 제한을 하고 그 다음에 밑에 땅을 파서 지하로 뭘 해야 되는데 그 시설을 하려는 것에 조금은 제동을 걸고 있는 입장입니다. 정확하게 파악은 안 됐지만 이것이 공룡 화석지하고 제가 유격거리도 상당하고요. 그걸로 인해서 공룡 화석지가 훼손되거나 피해를 보지 않아요. 근데 지방에서 열의를 갖고 이 시작한 민간 투자 사업, 대략 9조 5천억 원이 들어가는 민간 투자 사업을 유치를 해놓고 이 문화 국가유산청의 각종 뭐 규제 때문에 이 개발이 제한된다면 이제는 진짜 문화재가 국민 생활에 어떤 국민의 복리 증진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발 옥상옥이 되지 말고 새 시대에 맞춘 문화재 관리 지침을, 규약을 다시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시대는 변천하고 있어요. 시대는 뭐 1년 단위로 변천하고 있는데 문화재 이 보호법이라는 것은 일제 식민지 시대의 그 시스템을 뭐 물론 몇 차례 뭐 개정도 하고 보호법도 변화가 됐지만 이걸 벗어나지 못한 형태로 계속 국민 생활에 불편을 주는 규제는 제도를 혁파하고 개혁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게 문화재는 국민의 향유할 수 있는 권리잖아요.
문화재를 향유하면서도 국민 생활에 불편을 주지 않는 시스템으로 제도 개혁을 할 때 국가유산청이 전 국민의 호응을 받을 거예요. 무조건 뭐 어디 현장 나가면 지적질이나 해야 되고 이거는 안 된다라고 그러고 이거는 뭐 한다고 그러고 이러기에 능사인 문화재위원회를 완전히 처음부터 시스템을 바꿔야 됩니다. 물론 문화재위원회 필요해요. 뭐 어떤 공사를 한다든지 어떤 제도를 만든다든지 필요하죠. 하지만 그것이 규제 위주로 돼서는 국가 발전에 오히려 저해 요소로 국민들한테 지탄을 받을 거예요. 이제 그 시스템을 바꿔야 할 때가 됐습니다. 특히 국민 주권 시대 이재명 정부 체제 하에서는 이런 걸 과감하게 뜯어 고칠 건 뜯어 고치고 국민들한테 오히려 편안한 일생을 주는 문화유산을 향유도 하고 그 다음에 지역발전도 함께 도모하는 그걸 보고 우리는 동반성장이라고 그래요. 동반성장을 꾀할 때가 됐어요. 국민 주권 시대에 행정편의 위주의 어떤 각종 규제 개혁을 하는 거 그건 국가유산청부터 해야 됩니다. 시작해야 됩니다. 부탁입니다. 국가유산청 공무원 여러분, 규제 일변도의 정책보다는 그 지역 발전과 상생할 수 있는 사랑받는 국가유산청이 되기 위해서는 문화재위원회 제도를 과감하게 뜯어고쳐야 돼요. 또 한 가지 예를 말씀드릴게요. 현상변경 허가 신청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현상변경은 아니 가장 중요한 거기 적거지에 주거지에 혹은 뭐 사찰에 사는 분들의 편리를 위해서 보장이 돼야 되는 권리인데 사는 사람들이 불편하게 만드는 제도는 이거는 정말 문제가 있는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중요한 게 과거도 중요하지만 현실을 사는 우리들이 편해야지 과거도 지켜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발 국가유산청에서는 이런 제도와 시스템을 새롭게 바꿔나가는 새로운 시대, 국민 주권 시대를 맞아서 정책의 방향을 선회시켜 줬으면 좋겠어요. 그 문화재위원들의 그 기본적인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학자다, 그리고 무슨 전문가다 하는 그런 오만함을 버리고 학자도 전문가도 그 기본의 소사는 국민들 생활에 국민들의 복지를 더 증진시키는 방향으로 정책에 초점이 맞춰져야 됩니다. 다시 한번 부탁드리지만 지방에서 열심히 자기 지역을 발전시키려고 노력하는 수많은 지자체 단체장들이 있어요. 그분들은 시루 뛰고 가루 뛰고 하면서 대기업에 자본을 유치한다 뭘 한다 해갖고 결국 뭐 하나의 시나 지자체 주민들의 복리를 증진시키려고 하는데 이 문화재가 국가유산이 그것에 크나큰 장애 요소가 돼서 되겠습니까? 문화재위원님들 좋습니다. 문화재 보존하고 지키는 거 좋아요. 근데 그 문화재로 인해서 생활에 불편을 주거나 복지에 저해가 된다면 문화재는 골칫덩어리로 전락하는 겁니다. 국가유산청의 모든 유물을 골칫덩어리로 만들지 않기 위해서는 지역 주민들과 지역과 협업을 해서 좋은 방안들을 찾아내야 됩니다. 규제 일변도의 정책, 이거는 어느 부처에도 남아있지 않는 정부 정책인데 국가유산청이 이를 고수한다면 이는 참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행정 전문가가 차기 국가유산청장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잘못된 제도를 바꿔나가고 이 시스템을 안정화시켜야지 무조건 뭐 문화재 보존이 제1능사라고 문화유산도 국민 속에 있을 때 그 가치가 더욱 빛나고 국민들에게 향유될
권리를 갖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부탁드리지만 국민 주권 시대에 국가유산청은 국민 속으로 국민들과 함께하는 행정 속으로 들어가야 된다. 그리고 그럴 때만이 문화재는 진정 국민들 것이 되고 국민들로부터 사랑받는 아주 중요한 우리나라 정체성이 된다는 것을 좀 이해하시고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제도개혁에 신속하게 속도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아수라 발발타였습니다.